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게 이제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될 수도 있는데도 이재명이 여러 가지를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는 이재명이 정말 코로나에 걸린 것은 맞느냐,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많은 정치 일정을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 재판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 재판이 열려야 다음 달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10월 초에 선거법 위반은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기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연기가 될 것이냐. 위정교사 재판도 지금 다음 달에 결심 공판을 해야 10월 말쯤에 이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심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그러니까 코로나에 자가 진단을 해서 코로나에 걸렸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라고 해서 지금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25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되더라도 며칠 정도 연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안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9월 1일부터는 이제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굉장히 국회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재명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지금 재판 지연,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코로나에 걸린 것은 정확한 것이냐.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과거에도 이런 많은 거짓말, 단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해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야 대표회담도 이런 식으로 다음 달로 넘긴다라고 되면 이건 거의 취소 수준입니다. 이번 25일 이 회담은 취소를 하고 새로 또 의제와 형식을 의논을 해서 새로 날짜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도 노리고 있고, 또 여야 대표회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을 압박을 하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일자를 잡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아예 벽지 상태에서 다시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노리고 있는 만큼 아예 대표회담을 좀 연기를 많이 하고 적정한 시점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이 3자 회담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연기를 시키고 백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재판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오는 10월에 1심 판결 2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 형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사법부 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1심 판결에서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망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배지도 날아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고 보조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정교사 1심 판결입니다. 위정교사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만 돼도, 이 집행유예 이상만 돼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형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로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떨어지면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지금 이재명이
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 이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본다면 보통 1년 6개월 징역형에서 2년 징역형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에 이 위증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500건에 가깝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2년 징역형이 떨어질 것이다. 2년 이상에. 그러면 여론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발칵 민주당도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벌금형이 기준인데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500만 원.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면 이 민주당도 뒤집어지고 국민 여론도 발칵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많은 댓글에 송은재TV 댓글에 많은 분들이 재판 속도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선거법 위반 이미 2년을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또 위증교사 1년이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는 10월 좀 늦어지더라도 11월에 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는 3년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2년 내에는 대부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교사는 이 혐의 자체가 워낙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또 조희대 사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속한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이재명이 미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더라도 1심 판결이 늦어도 11월까지는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는 2년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두고요. 이재명이 또 코로나를 핑계로 가전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코로나에 정말 걸리기는 했느냐, 전당대회를 거쳤으니까 또 여러 가지 피곤하다 이런 걸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1심 판결 그 재판의 형량도 중요하고 재판의 이 속도, 얼마나 빨리 재판이 진행되느냐, 이게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 결정을 놓고 이재명 노골적으로 이제 야당 대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판사 탄핵까지 할 수 있다. 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항한 이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10월에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올 즈음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출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지금은 높지 않더라도 10월이 되면 이 국민들의 여론이 출렁일 이때 그 여론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여론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율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다시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좀 앞서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으로 인해서 많이 추격을 했다. 또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으로 당정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재정립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 최상병 특검법, 이걸 제안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당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일부 친윤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역시 뭐 대통령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초순까지는 이 공수처의 이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될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볼 여유는 생겼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금 이 총선 때부터 시작이 된 이 당정 갈등, 그러니까 유난 케미가 삐걱대고 있다라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이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수평적 당정관계,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오고 지지율을 높이고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안고 외연 확장을 해서 이기는 정당,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지율이 높아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정의 여유도 있고 이 말의 무게감도 생기고 주장의 무게감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의 글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만 다닐 것이냐, 최상병 특검법 발의, 이것도 한동훈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중도층도 움직일 수 있고 외연 확장도 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걸 지금 의원총회에 붙여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당원 투표에 붙이자. 특검법 문제 당원 투표에 붙이자. 특검법이 아니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있으면, 굵직굵직한 이 당의 현안들이 있으면 이제는 의원총회에 묻지 말고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지금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붙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당의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뭐 싸움만 일어나니까 이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내용은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라라고 하면 또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원 투표에 붙이는 일은 잘 없는데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6조입니다. 이 당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주요한 이 당무 결정에 있어서 뭐 입법안 이런 것에 결정에 있어서 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당원들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투표를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 휴대폰을 통해서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활용을 하면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원들의 결정을 뭐 반대할 의원총회, 의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원 투표를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 안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수십 건이 올라와서 이 찬반 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 게시판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이게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소위 근거 없는 이 네거티브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정말 추진력을 갖고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그래서 강한 여당을 만들고 기존 전통적인 지지층에다가 이 지지율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이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이걸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점. 결국은 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당헌 당규의 규정도 있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최상병 특검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주당의 그 특검 탄핵 공격 전체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고 최상병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있고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판사 탄핵도 시도할 태세입니다. 이 전체를 놓고 국회 정상화를 놓고 이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걸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합의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 결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판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아예 이게 취소된 겁니다. 새로 뭐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판도 이렇게 되면 보름이나 한 달여 정도씩 밀리지 않겠느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이런 대목에서 이 속도 있는 재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이 방법,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원 투표를 활용하는 방법, 당원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법,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